본인은 시설 이용 도중 어떤 손해나 상해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질 것이며 센터나 담당자들에게 사망을 포함한 신체 상해나 물질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 쓰고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업체 운영자 혹은 책임 있는 강사한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냐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소위 승마, 스노클링, 스쿠버 다이빙, 스카이다이빙, 클라이밍 이런 좀 위험성이 가미된 스포츠들을 즐기는 인구가 부쩍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스포츠 즐기기 위해서 센터를 방문하면 거의 예외 없이 면책 동의서 혹은 면책 서약서를 쓰게 하고 이거 쓰지 않으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볼게요. 클라이밍 활동 면책 동의서라고 써져 있죠. 자, 클라이밍 위험에 관한 정보. 자, 등반 활동이 신체적 상해나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활동이라는 것을 공지합니다. 클라이밍 위험의 승인. 본인은 시설 이용 도중 어떤 손해나 상해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질 것이며 센터나 담당자들에게 사망을 포함한 신체 상해나 물질적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클라이밍 활동이 신체적 상해나 사망까지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활동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위험은 매우 다양하여 완벽하게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당 암장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스노우쿨링하고 스킨스쿠버 다이빙 부분 한번 봐볼게요. 면책 동의서, 소송 포기각서. 본인은 스노우쿨링, 스킨스쿠버 다이빙 활동은 사고 위험을 동반하며 이러한 사고는 심각한 부상과 사망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다음으로 면책 동의서, 민형사 소송 포기각서. 다이빙 활동과 관련된 아래의 시설 이용 혹은 수업 도중 본인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1. 다음에 표기된 사람 혹은 주체의 태만, 능동 혹은 수동적인 과실, 방임으로 인해 발생되는 향후의 모든 사고나 상해에 대하여 모든 소송 혹은 배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강사 이름, 리조트명, 이거 전부 다 사고 나도 아예 본인들 책임 있어도 책임 안 지겠다 라는 내용이네요. 자, 밑에도 한번 볼게요. 스노클링, 스킨스쿠버 활동 혹은 교육 활동 중 직접적인 청구권 포기 대상자 혹은 사무원, 대리인, 자원봉사자 등의 수동적인 태만으로 인해 본인에게 발생한 상해 사망 사고에 대한 모든 소송 배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거 쓰고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업체 운영자 혹은 책임 있는 강사한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있냐일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내가 위험한 것을 분명히 알고 참여했죠.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전적으로 참여자 본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적혀져 있고 민사, 형사상으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써져 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물어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안전사고 발생해도 참여자분들이 이 면책서약서 썼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굉장히 많이 다쳤는데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는 경우 많고요. 그리고 업체 운영자 측에서도요, 이거 딱 들이밀면서 야, 여기 너가 책임 다 진다고 했는데 왜 우리한테 책임 묻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제가 판례를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8년도에 선고된 건데 주요한 내용 좀 살펴볼게요. 자, 기초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F에서 G라는 상호로 스쿠버 다이빙 등 수상 레저 관련 업체를 운영하면서 150마력의 모터보트의 선장으로 스킨스쿠버 다이빙 즐기려는 고객에게 공기통 등의 장비를 대여하고 위 모터보트에 고객을 태워 스쿠버 다이빙을 할 수 있는 지점으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했다. 자, 이제 사고 내용 나옵니다. H는 2017년 4월 달에 동호 회원들과 함께 피고 E가 운항하는 이 사건 모터보트를 타고 전촌항 약 300에서 500m 해역에 도달해서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같은 날 10시경에 출수를 하다가 고속 회전 중인 위 모터보트의 동력 스크류에 머리를 부딪혀 뇌손상에 의한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자, 근데 이 사건에서도 이런 게 면책서약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업주 측에서 면책서약서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 면책돼야 됩니다.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는지 볼게요. 자, 피고인은 망인이 면책동의서 작성하였으므로 자신은 사고에 책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망인이 17년 4월 17일 날 본인은 스쿠버 다이빙에 관련한 위험성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으며 수중 스포츠 활동 중 본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물질적, 신체적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것이며 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금일 다이빙을 신청합니다. 라는 내용의 면책 동의서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면책 동의서는 피고의 면책을 규정한 것이 아니고 망인의 부주의나 신체 상태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면책을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 2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법원은 면책 문구를 해석함에 있어서 거기에 사고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기재되어 있어도 이걸 전적으로 사고자 본인의 100%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만 면책이 된다고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업체 측이나 담당 강사들의 과실이 조금이라도 개입돼 있으면 이건 그들의 책임까지는 면책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책임 비율 한번 볼게요. 따라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자, 스킨스쿠버 다이빙 하다가 고속 회전 중인 모터보트의 동력 스크류에 이 머리 손상 당해서 사망한 사건에서 이 업체 측 책임 50% 본 겁니다. 자, 이 사안에서 50%까지 인정됐는데 다른 판례들 보면 뭐 호핑 투어나 클라이밍이나 스킨스쿠버나 7, 80%까지 업체 운영자 책임 인정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볼게요. 면책 동의서, 서약서 있다고 손해배상 책임 묻는 거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니고 우리 법원에서는 업체 측의 책임 비율을 낮게는 20%, 높게는 80%까지 인정해 주고 있으니까 업체 측에서 뭐라고 하든 이 부분 꼭 챙기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